안녕하세요. 인베스트 매트릭스입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회에서는 2009년 이후 추정 선행 PER과 주가 움직임 간의 관계 및 적자 구간에서의 대처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고, 2편에서는 12개월 선행 이익에 관하여 같이 추정해 보기로 하였으나, 한 구독자분이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주가에 대한 디램 가격의 영향에 관하여 먼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어서 오늘 디램 가격과 SK하이닉스 주가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3쪽의 고지사항 꼭 확인하여 주시고,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디램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장기적인 추세부터 보겠습니다. 2006년부터 장기적으로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금융위기 시를 제외하면 가격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램 같은 기술 집약적이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산업재는 기술 진보에 따라서 가격의 장기적인 하락 추이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프의 기초자료부터 말씀드리면 2017년 3월 말까지는 각 구간별로 대표 한 개 종목을, 그 이후는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제공되는 6개 종목의 단순 평균치이고요. 본 자료에서 나온 디램 가격은 실제 가격은 아닙니다. 2006년 2월 말 값을 100으로 하고 그 대상 종목의 월 가격 변동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격입니다. 2005년 이후 총 4번의 업다운 사이클이 있었고요. 지금 4번째 사이클이 진행 중입니다. 우측 그래프는 총 4번의 사이클에서 디램 고점 가격을 100으로 하였을 때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만큼 디램 가격이 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굵은 선이 현재 진행 중인 4번째 사이클이고요. 가장 많이 가격이 떨어진 선이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입니다. 나머지 2번의 사이클 때는 고점에서 대강 65% 정도 하락했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의 표에는 4번의 사이클에서 디램 가격이 얼마 동안 얼만큼 하락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금융위기 시절이 포함된 1구간에서는 27개월 동안 90% 이상의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나머지 2개 구간에서는 20개월 내외 기간 동안에 65% 정도의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가격 하락은 21개월째 진행 중이고요. 고점에서 가격 하락률은 56%입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클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디램과 같은 산업재는 장기적인 가격 하락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도 이전 저점보다 낮은 수준에서 저점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격 하락이 21개월간 진행되었지만 최근 수준은 아직 지난 저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금융위기 시절을 제외하면 장기적인 하락 추세는 업다운 사이클을 거칠 때마다 고점과 저점 모두가 낮아지면서 하락하는 모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과거 사이클에서 주가가 디램 가격 흐름을 선행하였는지 보겠습니다. 6쪽과 7쪽의 3개의 그래프는 과거 3번의 사이클 동안 디램 가격 고점 시부터 저점 형성 이후 6개월까지 디램 가격 및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 시 가격을 100으로 환산하여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주가가 디램 가격을 선행하였는지 보도록 합시다. 그 자세한 내용이 7쪽의 표에 나와 있습니다. 1구간, 2구간 모두 디램 가격 저점과 주가 저점이 일치하였고요. 3구간 때에도 주가가 1개월 선행하는 데 그쳤습니다. 거의 동행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유용한 내용입니다. 적어도 SK하이닉스 주가 저점을 확인하려면 디램 가격의 미래를 예측할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디램 가격을 팔로우업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8쪽과 9쪽에서는 디램 가격이 SK 하이닉스 실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이 오르면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률이 확대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디램 가격과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쪽의 그래프는 X축에는 전년 대비 디램 가격 증가율이, Y축에는 매출 증가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는 각 점은 매년 디램 가격 변화율과 매출 증가율을 좌표로 표시해 넣은 거고요. 파란색 선은 표시된 좌표를 활용하여 두 가지 변수의 관계를 추세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R 스퀘어 값이 0.8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값이 1이면 이 추세선이 두 가지 변수 간의 관계를 완벽하게 표현한다는 얘기인데 0.8 이상의 수치만 나와도 이 추세선이 두 가지 변수의 관계를 상당한 정도로 설명을 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램 가격이 변화가 없을 때에는 매출 증가율이 약 20%, 디램 가격이 25%까지 하락하면 매출 증가율은 제로가 되었습니다. 9쪽의 그래프에는 Y축에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개선폭이 나와 있습니다. 디램 가격이 변화가 없을 때에는 영업마진이 3%포인트 개선되고 디램 가격이 8%까지 하락하면 영업마진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디램 가격이 8%까지 상승하면 영업마진은 6%포인트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디램 가격의 변화는 매출 및 영업이익률에 동시에 영향을 주어서 디램 가격의 상승 시에는 이익이 급증하고 디램 가격 하락 시에는 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디램 가격이 10% 내외 하락 시에 매출은 소폭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은 소폭 줄어들어서 이익은 보합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즉, 디램 가격 변화를 기준 연간 마이너스 10%가 이익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의 인계치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디램 가격이 변화가 없을 때 매출은 20%가량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은 3%포인트 정도 개선되는데 이는 왜일까요? 이는 IT 기기가 고사양화되면서 용량이 큰 메모리 반도체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현대자동차가 동일한 수량의 차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소나타급 차량만 팔다가 제네시스급 차를 팔면서 매출도 늘고 마진이 좋아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반도체 시장의 사이즈나 성장률을 얘기할 때 반도체가 몇 개 팔렸다는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고 전년 대비 빅그로스가 얼마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첫 해에 256MB 한 개를 팔고 이듬해에 512MB 한 개를 판 경우 수량 기준 성장률은 제로지만 비트 성장률은 100%인 거죠. 그럼 이번에는 디램 가격 변화율과 주가 변화율과는 어떤 관계를 나타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그래프는 그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프의 X축에는 디램 가격의 3개월 이동 평균 기준으로 전월 대비 증가율이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고요. Y축에는 주가의 누적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도출 과정에 대해서는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형태의 포물선을 나타냈다는 것은 디램 가격이 상승할 때 주가가 올랐다는 것이고 디램 가격이 떨어질 때 주가도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프의 방향성과 기울기에 따라서 구간을 나누어 그 자세한 내용을 다음 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램 가격 증가율이 전월 대비 마이너스 1% 이상이었을 때 그 다음 달 주가는 4% 이상 상승했고요. 그런 경우가 총 76번 있었는데 그중 50번 주가가 올라서 상승 확률이 66%에 달했습니다. 디램 가격 증가율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에서는 그 다음 달 주가가 1.2% 올랐고요. 상승 확률은 62%였습니다.
디램 가격이 2.5% 이상 하락한 경우는 하락폭이 1.9%였고요. 하락 확률은 60%를 넘었습니다. 최근 디램 가격 동향이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쪽의 그래프가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직전부터 최근까지 디램 가격 동향입니다. 수출 규제 직후 20%가량 급등한 이후 재차 하락세로 돌아서서 최근 한 달 사이에 10%가량 떨어졌습니다. 20개월 넘게 하락세가 이어져서 저는 추가 하락폭은 클 것으로 생각은 안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향후 몇 달간은 하락이 이어져서 이전 저점 이하에서 저점이 형성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과 최근 디램 가격 동향을 동시에 고려해서 결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디램 가격이 21개월 동안 고점 대비 56% 떨어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월 기준으로는 2.5% 이상의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제 주가 저점이냐 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주가와 디램 가격은 저점 부근에서 동행했으므로 주가 저점은 더 기다려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둘째, 최근 디램 가격 동향을 보건대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일단 의견을 유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익은 향후 12개월 이익인데 지금 디램 가격 추이가 향후 12개월간 디램 가격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가에 영향을 주는 향후 12개월 선행이익 추정은 이 시리즈물 마지막 시간에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디램 가격 동향이 다음 달 SK 하이닉스 주가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달 디램 가격이 전월에 비하여 2.5% 이상 하락했기 때문이죠. 이상으로 오늘은 디램 가격과 SK 하이닉스 주가에 관하여 말씀드렸고, 선행 PER, PBR, 반도체 수출 및 디램 가격 등 전반적인 것을 고려한 종합적인 의견은 1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리즈물이 다 끝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11쪽의 누적 수익률 그래프를 도출한 과정이 있으니 호기심이 많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보시고 분석 결과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하셔도 됩니다. 먼저 디램 가격과 SK 하이닉스 주가 월별 자료는 여기 이렇게 구해놨고요. D열의 디램 가격 3개월 평균값을 이렇게 구해놓습니다. 그 다음 E열의 디램 3개월 평균값에 전월 대비 변화율을 계산해서 채워놓고요. 그 다음 F열의 SK 하이닉스 주가 당월에서 2월까지 주가 변화율을 계산해서 채워놓습니다. 그 다음 E열과 F열을 따로 복사해서 옮겨 놓습니다. 그 다음 J열과 K열을 J열의 내림차순으로 정렬합니다.
자, L열에 누적 수익률이 나와 있죠? 이 누적 수익률로 선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 선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 그래프의 Y축을 로그 눈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자료에 나와 있는 그래프와 동일한 그래프가 나왔죠? 자, 쉽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